나는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해서 받는 경우가 더 형량이 세게 나온다. 갱생할 기회를 주겠어. 안녕하십니까, 법무법인 태신의 장원 변호사입니다.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안 왔다. 불러도 오지 않는다. 그래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해도 괜찮겠거니 가서 했다. 네,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뭐 그런 거고, 또는 이동하는 거리가 워낙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몇 블럭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신 경우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 이제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연말연시 때 뭐 술자리도 많고 대리 기사분에 대한 이렇게 수요도 높고 하니까 잘 안 잡히죠. 예, 특히 피크 타임에는 저도 이제 잘 안 잡히는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아마 하신 경우일 것이고,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셔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신 거겠죠. 예. 술 마시지 않으실 때는 이분들이 다 어떤 순간에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당연히 다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아니한 그런 생각과 대리가 안 잡혔다라는 그런 초조함과 뭔가 기다리기 싫은 그런 조급함이 이 술 마신 그 업된 기분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게, 술은 마셨지만 0.03%를 이제 초과를 해야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0.03% 미만이라고 하면은 음주운전 범죄가 아닙니다. 그래서 단속이 됐을 때 수치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나는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 수치를 넘었을 리가 없다.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. 나는 정식으로 체열 검사를 원한다 라고 해서 체열 검사를 요구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,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입으로 부는 것보다 체열로 하면은 무조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과학적인 이제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제가 아는 모든 사례에서는 체열을 했을 때 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측정 결과 수치가 넘었을 때는 승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도망가시면 안 되고, 두 번째로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거부하셨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법률상으로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, 실제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를 훨씬 더 안 좋게 봅니다. 측정을 해서 수치가 이제 0.03%가 오버가 됐을 경우와 측정을 거부해서 결국 처벌을 받을 경우, 측정을 거부해서 받는 경우가 더 형량이 세게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요,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물도 한 모금 드시고 순순히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, 단순 음주, 사고가 결부되지 않는 단순 음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, 초범인 경우에는 0.03% 이상의 경우에는 벌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. 구약식이라고 표현을 하죠. 벌금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가 6개월이 정지가 되죠. 예. 그리고 0.07%가 초과가 되면 면허가 1년 동안 취소가 됩니다. 예. 그리고 벌금도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. 어쨌든 초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만 내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재범, 그리고 세범, 네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처벌의 수위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, 특히 세 번째 범행에서부터서는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, 감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세요.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 아직은 법원에서 처벌내가 특별히 사고는 안 났으니까 한번 갱생할 기회를 주겠어라고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어쨌든 벌금형을 대부분 줍니다. 하지만 세 번째부터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요, 대부분의 공무원, 그리고 대기업, 그리고 저희 변호사 같은 이런 전문직 자격증이 날아가요. 최근에 그 의사들분들 의료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범죄로든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은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음주운전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, 일단 세 번째부터서는 그렇게 본인의 신분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실제로 이제 저희 법인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자
도망갔죠. 도망가면은 경찰이 순순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쫓아갔습니다. 경찰이 쫓아갔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 이제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잡혔어요. 잡혔는데 이분이 얘기를 어떻게든지 이제 도주해 보려고 경찰차를 부딪힌 거예요. 세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차가 좀 파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이 경우에 그냥 단순 음주로 끝날 사안이 굉장히 이제 커져버린 거죠. 일단 차로 경찰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물건인 차로 경찰차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경찰관분들은 다치셨어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세요.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법원에서 아주 안 좋게 보는 범죄 유형이거든요. 술에 취해서 어떻게 도주를 하겠습니까?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찰관 단속 와중에 도주를 했다라는 건데 도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수가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? 결국에는 본인 형량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.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. 운전 당시에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. 근데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분해되는 그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바로 깨가지고 이제 알코올 농도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 이렇게 지나도 여전히 수치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죠. 그래서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하고 아침에 깼을 때 내가 아직 술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정답인 겁니다. 도로교통법 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법에서 말하는 차란, 자동차, 원동기 장치, 자전거, 그리고 자전거도 차의 한 종류로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입니다. 하시면 안 됩니다. 연말연시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?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시면은 꼭 대리운전 부르시던가 아니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.